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또다시 마주한 출근길 지옥철. 오늘도 야근이구만. 고단한 야근. 아재 개그가 난무하는 회식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러서 송으로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몽땅 드숑. 네, 이 거리두기 해제로 재택근무가 끝나가면서 직장 풍경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재택에 익숙해진 직장인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을까요? 인크루트 엄희진 마케팅 그룹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룹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속으로 나도 좀 재택이 그리웠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요. 좀 재택이 좀 그립기도 하네요. 그 출근길 말고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랑 지금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 초기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의심 직원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재택근무에 대한 매뉴얼을 급하게 숙지를 하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듯이 노트북을 들고서는 집으로 향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고 제가 하는 회의의 절반이 화상회의일 만큼 비대면이 생활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마냥 새롭게 느껴지던 재택근무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출근길이 낯설어진, 불편해진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2여 년간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 다시 출퇴근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서 심지어 요즘엔 출근 포비아 현상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노트북에 전원 버튼만 켜도 출근이 되지만 사무실에 출근을 하려면 또 지옥철을 또 거쳐서 또 1시간 동안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재택근무 기간 동안은 혼자 조용히 또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또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또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무엇보다 가능하지 않았던 또 저녁 회식이 되면서 회식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뭐 재택하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애플 등에서 이제 대면으로 출근을 전환을 했을 때 이직을 퇴사율이 좀 증가했다는 보도 기사가 있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관련해서 인크루트에서 이제 출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 당장 뭐 이직과 퇴사를 하기보다는 회사의 규정에 맞춰서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하고요. 다만 내가 나중에 이직을 했을 때에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가반 이상 응답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복지를 고민하는 곳이라면 재택근무를 좀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인류가 근무 환경, 가정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느 하나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이라면 이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의 장점만 모아서 뭐 일종의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이렇게 좀 어떤 혼합된 형태는 없을까? 이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엔데믹 이후에 이제 달라진 직장인들 트렌드 관련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이거 뭐 자동차도 아니고 어떻게 근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치킨을 시킬 때 후라이드 먹을까, 양념 먹을까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킨 반반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이제 재택의 장점과 단점을 잘 혼합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는 재택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의 방침과 상관없이 기업 직원들의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100%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제 인재 이제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거점 오피스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SK텔레콤은 주요 수도권에 거점 오피스를 둬서 뭐 굳이 본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라고 해서 뭐 주 3일은 재택근무, 주 2회는 출근을 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엔데믹 시대에 달라진 풍경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사내 이직입니다. 이직하면 보통 다른 회사로 옮기는데 사내에서도 이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최근 롯데에서 사내 이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사내 이직 제도라 하는 것은 뭐 타 부서나 다른 계열사로 내가 변경을 요청을 해서 이동하는 제도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 이탈을 막을 수 있고 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인크루트에서 사내 이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86.4%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80% 이상이 인재의 이탈의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직원을 다른 계열사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과는 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상대적으로 그런데 월급을 좀 많이 주는 부서나 좀 일이 편한 부서로 또 인력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선호하는 부서라든지 계열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사내 이직 제도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 TO가 있어야지 또 지원이 가능하고 네. 또 지원을 하더라도 또 지원받은 요청에서 그 지원자에 대한 스펙이나 커리어 네. 그리고 직무 연관성까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꼭 쏠림 현상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룹 내 이직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이게 조직 내 이탈자라는 좀 낙인 찍힐 우려 이런 것도 직장인들이 속여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내 이직 제도의 가장 단점이라도 볼 수도 있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자기의 지원 여부가 노출이 돼서 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회사 방침상 그 지원 여부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보복은 금지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자, 신연봉제. 연봉은 일단 무조건 올라야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새로워졌을까요? 네, 신연봉제라서 지금은 일반 직장인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고 한 프로 야구단의 사례이긴 한데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번에 이제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이제 확실히 그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냐면 선수들이 스스로 자신의 연봉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미리 정한 연봉만큼 받겠다는 기본형, 네. 자신의 기본형에서 10% 정도 반납하고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몇 배를 돌려받겠다는 예. 목표형, 그리고 20%를 반납을 해서 나중에 더 돌려받겠다는 도전형 등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서 선수들이 직접 선택을 한 후에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로 확실히 동기부여는 해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연봉 일부를 반납하고 성과에 따라서 배로 돌려받겠다.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도입되면 글쎄요. 직장인들 어떤 반응 보일까요? 만약에 앵커님이 ET 뉴스 시청률에 따라서 네.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혹시 어떤 이 세 가지 연봉제를 중에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ET의 그 성장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형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크루트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은 일단은 이 연봉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연봉제 형태에 대해서는 가장 많았던 것은 도전형, 목표형, 그다음이 기본, 그다음에 도전형 순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형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실제 도입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평가 보상 방식이 앞으로 직장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혜진 그룹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